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한중일의 외교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개폭망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네, 완전 폭망이다. 외교 참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폭망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4년 만에 열린다고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진님 뭐 했죠? 예, 우리 박진이요?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장관이랑 박진이 이틀 전까지 런던에서 연애하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랬어. 연회.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이 새끼 연애하다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연회에 참여해가지고 그 안에서 술 빨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비행기 타고 돌아와 회담 전날 돌아온 거예요. 회담 전날. 무슨 준비가 돼 있고 무슨 제대로 된 회담에 응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겠어요. 그 이전에 한 달 전인가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죠. 네. 그때 사실상 그 한중일 정상회담을 똥볼로 찬 겁니다. 발로 찬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죠. 예, 그때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영국 가면서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이 싫어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했죠. 네, 예. 그러면서 무슨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그래 놓고 불러다 놓고 진핑을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될까요? 올해 안에 삼국 정상회담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이걸로만 갖고 그냥 시종일관 매달린 것 같아요. 아우, 구질구질해. 근데 문제는 우리 언론이 이 외교 회담의 폭망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한일중이라고 했는데 일본이 일중한이라고 했다. 야,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그 대접을 받는 걸 몰랐어? 그거 갖고 문제 삼을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기회에 지금 한반도 문제, 막 대만, 뭐 북한 핵, 뭐 여러 가지가 산적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4년 만에 열린 이 회담을 준비하지 않고 친구랑 같이 영국에서 술 처먹다가 돌아온 외교장관이 무슨 제대로 된 회담을 이끌 수가 있었겠냐는 거죠. 네, 이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호명 순서를 놓고 한일 양국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박진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역에 그랬었는데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중한이라고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스스로 다리 사이를 기어 들어가는 굴욕 예고를 해도요, 일본은 받아서 실리를 챙길 뿐이지, 네. 우리를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위해 한 번을 편들어 주질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 가미카와 외무상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네.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남의 나라 사법부 판결에 네. 일본이 갑자기 이거를 항의를 하니까 박지희는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 이런 말을 했어. 세상에 2015년이면 그 박근혜가 했던 그 굴욕 한일 회담 12.8. 네. 그걸 존중한다고 해버렸어요. 예, 그 합의죠. 어떻게 이런 나라 박근혜 때 밀실 합의를 존중한다는 거 아니야. 아, 그 당시 정말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기억나네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교부가 전체적으로 무능해지는 게 장관 하나 탓인가요? 아니면 무슨 뭐 대통령이 비전을 제시를 못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외교의 포인트를 어디다 둘 것이냐. 저 사람들은 나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페인트 모션만 하는 것이냐. 상대가 다 알죠. 그쵸. 예, 알고 그리고 상대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친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친구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할 줄 아는 능력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 얘기를 남중국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외교를 하는 거죠. 그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죠. 뭐 국가 간에 무슨 뭐 해상에서 뭐 이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든지. 자유항행이 그리고 보장돼야 되고 뭐 이런 예를 식으로. 들어서 일본과 미국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본인들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네. 그거를 특히나 사전에 그런 것들이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중국과 그리고 인접 국가들과의 사전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지만 우리의 뜻은 당신네들과 정말로 잘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한미일 회담을 하면서도 우리는 좀 더 바르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위해서 미중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와 함께 가자.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거죠. 사드를 배치할 때 사드 배치하기 전에 중국에서 가장 그때 되게 기분 나빴던 게 뭡니까? 아, 배치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배치한다고 얘기는 좀 해주지. 한 달 전에 와서 자금성에서 그 대접 받고 가놓고 네. 이렇게 뒷박을 쳐? 그럼 우리 인간관계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의 싫어하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사전에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고 실제로도 나는 그러한 노력도 같이 할 거니까 나 네 편인 건 알지?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맞아. 공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외무장관 회담에서 굉장히 의제될 게 많았어요. 그 핵배수 투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만 문제, 군사 지원 문제, 뭐 길게 보면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문제, 북핵 문제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정부가 준비한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로지 그거 하나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네.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도 뽀다구가 좀 나야 되잖아. 지금까지 시진핑하고 제대로 된 회담을 못한 거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이 있는 거야. 마치 그 포켓몬스터 카드를 다 모았는데 제일 중요한 피카츄 카드만 없는 이런 안타까움인 거지, 걔 입장에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은 외교를 주석과 소위 말해 주석과 총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근데 한중일 정상회담은 누가 담당을 하냐면 총리가 담당을 합니다. 담당. 그러니까 시진핑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은 리커창이 계속 왔고 지금은 리창이죠. 리커창이 계속 왔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레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정도가 되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창 총리도 못 보내겠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창도 안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시진핑 보내줘요. 시진핑이 와야죠. 원래 한중일 정상회담은 시진핑이 안 옵니다. 그거 알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연초부터 한다고. 우리가 의장국이라고. 그래서 뭐 다른 언론 보면은 뭐 한중일 외교회담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왕이가 기자회견도 안 하고 갔습니다. 요거 기사 한번 보시죠. 네, 왕이 부장이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떠났는데, 왕이 부장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삼국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서도 없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은 분명했어요. 어디서도 보였냐면은 일단 북한이 정찰위성 쐈을 때도 중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국이 대화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국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황이었고, 중국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대미 종속되는 거 안 된다. 니들도 좀 독립적으로, 미국과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가 올 때, 우리 언론들은, 이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굉장히 뭔가 이제 거기서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거고, 서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나올 거야. 라는 분위기로 띄었지만 중국 언론 자체에서는 가가지고 이번에 한국 애들한테 제대로 망신 한번 주고 와. 경고 한번 해? 그러니까 작정하고 올 생각이라고 이미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왕이가 국제 외교상에서 상또라이예요. 거의 트럼프만큼이나 예의가 없고 일단 왕이는 인상부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 장관들하고 이거 여러 번, 어느 나라 외교 장관들하고 여러 번 트러블을 일으켰는데 유일하게 존중했던 게 문재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 딱 두 분뿐이었어. 실제로 둘만 제대로 대접받았단 말이 있을 정도니까 그만큼 개싸가지인 양반이거든. 그리고 중국 안에서도 이 권력적 위상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실질적인 3인자거든, 이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왕이는 미국
그 토니 블링컨하고 마주 앉았을 때도 앞에 대놓고 막 화내 무섭게 그러니까. 눈 부라리면서 화냈었거든요. 거기서 사실 블링컨이 약간 깨갱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카드를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똑같은 거야. 그나마 왕이가 참석해줬던 거는 뭐냐면 뭔가 한국 쪽에서 그 실질적인 카드를 주길 바랬다는 거지. 근데 우리 쪽에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왕이 부장이 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예요. 너 나 왜 부른 거야? 그렇지. 어. 너 이럴 거면 왜 왔어? 이게 무슨 아시안 쿼터 일본이 진행하던 인도랑 했던 그 쿼터 뭐였지? 어때요? 쿼드. 네. 쿼드랑 똑같은 거야. 트럼프도 안 오는데 일본이 모아놓고 쿼드 하던 거랑 똑같은 짓거리인 거지. 그래서 한국한테 경제 기술 문제 가지고 정치질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나 뭐 수출입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이거 갖고 정치화해 갖고 외교적으로 써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걸 우리 언론이 한 게 아니라 로이터 통신이 얘기한 걸 뉴스원이 받아 쓴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못 써. 이런 소리 들은 게 쪽팔려가지고. 왕이가 한국에 대해서 경제 기술 문제 정치화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쪽에는 경고했단 말 없잖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일정 문제로 그냥 갔다. 일정 문제를 갔다는 얘기 없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정상회담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고 쓰는 놈도 있어. 가속화한다 뭐 이런.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추진 이렇게 나오죠. 네. 네. 정상회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5일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조속하게 해갖고, 내년 연말에 31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중 정상회담, 양자 정상회담이 연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외교를 아시는 분이라면 정말 쓸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정상회담을 한 달 앞두고 결정해가지고 한다는 건 말다. 있을 수가 없는 외놈들하고나 얘기입니다. 예. 가능하죠. 외놈들하고나. 그리고 뭐 늘 그렇게 해왔던 나라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나라하고도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셔틀 외교도 아니고 어떻게 한 달 만에 결정을 합니까? 뉴스, 말이 안 되는 거고. KBS를 보면 딱 압니다. 이게 두 번째로 나왔거든요. 세 번째, 이거 두세 번째로. 근데 한일 중 정상회교 복원 의미는이라고 나왔어요. 이것만 보면 복원된 것 같잖아. 몰라. 해가지고 뭐 만날 것 같아. 아니, 일중은 원래 우리 없이 잘 만나고 다녔어요. 한중일도 아니고 아마 한일중. 시간차를 정확히 체크해봐야 할 텐데요. 네. 우리의 그 외교적인 어나운스를 보고 중국이 시스템말로 빡쳐가지고 일부러 본인들이 한 얘기를 입으로 어나운스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심에다가.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 해석하고 우리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일정 정도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걸 또 외신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외교 참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중일 외교 회담을 연초부터 한다고 그 난리를 쳤을 때 불러올 수도 없는 시진핑을 데리고 오겠다고, 시진핑을 한국에서 만난다고, 중국이 우리한테 수그리고 들어온다고 그동안 계속해서 언론을 쐈잖아요. 에이펙에서도 만날 거라고. 뭐 얼마나 불을 지폈는데. 이 꼬라진 거예요, 대한민국 외교가 현재로. 결국 왕이 외교부장이 왔던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보입니다. 판을 깼다라고 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불씨를 꺼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책임은 안 지면서 본인이 불편하다는 얘기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가겠다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한테 사채 얻어쓰려고 다 중국에 줄을 대고 있단 말이에요. 사채라니요. 다음 달에 시진핑이 프랑스하고 영국, 유럽으로 가요. 네. 그 와중에 윤석열도 네덜란드를 가요. 동선이 잘하면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라도 시진핑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무슨 장난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제 중국에 줄대는 국가들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생기거나 무슨 외교적인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우리 편 들어주겠냐고 지금. 중국은 지금 전 세계 사채왕이고 우리는 전 세계 소문난 호구인데 보면은 빨대나 꽂으려고 하지
누가 우리 외교에서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이 나가가지고 이 개 액세서리나 받아오는 게 유일한 성과로 해갖고 지금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는데, 저는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한 이틀 있다가 네. 갑자기 한 프랑스 정상회담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은행이 프랑스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또 몇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네. 이런 개 같은 뉴스가 후속 뉴스로 안 올라오길 바래요. 왜냐면 프랑스는 사실은 해놓고 영수증도 안 써주고 언급도 안 해주는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조찬을 겸한 정상회담 값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정부가 프랑스한테 얼마를 더 지급할지를 한번, 이게 일주일 안에, 이번 주 안에 뉴스가 나오면 정말 다시는 못 나가게 비행기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 돼요. 비행기 다리를 왜 분질러요? 사람은 분질러도 나갈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행기 다리를 분질러 버려야 돼. 헐.